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7월 12일 수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나저나 오늘도 무지하게 덥습니다. 아침에 제 아들을 이제 라이드를 해주려고 차를 타고 이렇게 또 가는데 뭐 이렇게 더울 수가 없네요. 햇볕이 막 내려 쬐는 게 햇볕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문을 열고 저희 집으로 이렇게 또 밖을 이렇게 딱 나가는데 저희 집 앞에 큰 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 위에서부터 이렇게 무슨 실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실이 이렇게 딱 내려와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동그란 데 위에 어느 정도 커다란 한 요 정도 되는 한 요 정도인가? 요 정도 되는 거미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고 그리고 거미줄도 막 이렇게 커다랗게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한밤중에 내내 거미줄로 이 거미집을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엄청나게 커다랗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한밤중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만들었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데 또 만든 곳이 하필 이제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곳이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제 집을 앞으로 나가자마자 그냥 다 이렇게 다 끄집어 헤쳐버렸습니다. 공중탑이 이제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거미가 굉장히 커다랗더라고요. 이 거미가 저희 애들을 물면 어쩌지 라고 하는 생각이 그냥 다 이렇게 또 찢어버렸고요. 어쨌든 오늘 날씨 굉장히 덥다. 여러분들 이제 이 폭염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은 먼저 여기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역시나 굉장히 덥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바닷가로 가지 않습니까? 여기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 하면은 그 멋진 해변이죠. 그래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요즘 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해변에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서 그러면서 이 해변에서 안전을 또 책임져주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베이워치 분들, 이 라이프 가드 분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 그런데 또 오늘은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번 달 초에 한 며칠 전인가 봐요. 한 1, 2주 전쯤에 이 여성 라이프 가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 라이프 가드가 이 라이프 가드를 하려고 어떤 사람이 또 빠졌나 봐요. 이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했다가 좀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 많이 다쳐가지고 이 척추 있지 않습니까? 이 스파이널에 인주리를 당했다. 좀 많이 다쳤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이렇게 또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또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들은 좀 도움의 손길을 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뭐 기도도 해주고 그러고 도네이션 페이지도 이렇게 또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좀 도와달라는 그런 게 있다라는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척추가 손상이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또 큰일 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하게 다친 건데 빨리 완쾌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오늘 KTLA 뉴스에서 가장 탑에 올라와 있던 뉴스는 바로 이 뉴스입니다. 저도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엄청 찾아봤거든요. 무슨 뉴스냐면은 이 프론티어 에어라인이라고 있거든요. 이 프론티어 에어라인에서 오는 펄하고 윈터에 가을하고 겨울에 비행기 자유이용권을 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 자유이용권이 단돈 $300 밖에 하지 않는데요. $299만 낸다고 하면은 이 프론티어 에어라인에 가는 그 비행기를 이제 모두 다 어느 한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8월 달부터 이제 내년 2월까지인가 몇 달 동안 자유 이용권이라고 해가지고 이 프론티어 에어라인에 가는 곳은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프론티어 에어라인은 이제 국내선이 가장 많거든요. 이제 미국 내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저가 항공입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도 있기는 있는데 인터내셔널은 이제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남미 지역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 휴양지 같은 곳 그런 곳 가는 데 있는데 국내 여행을 한다고 하면 하루 전에만 예약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항공권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인터내셔널 항공을 국제 항공을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한 10일 전쯤에 예약을 하면은 갈 수가 있는 그런 비행기 자유 이용권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비행기 자유 이용권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는 내가 가입을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유튜브 각이겠구나. 미국 전역을 이 프론티어 에어로 뭐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찍는다고 하면은 무지하게 재밌겠구나. 네, 내 컨텐츠도 뭐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겠구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해가지고 막 찾아봤거든요. 네, 막 찾아보니까 예, 이게 다 커버를 해주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비행기 티켓은 커버를 해주는데, 그런데 텍스 있지 않습니까? 텍스를 따로 내야 된대요. 네, 그래서 알아봤죠. 네, 텍스는 도대체 얼마나 하는지 이렇게 또 알아보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 뭐 LA 근처에서 무슨 뭐 뉴욕 같은 데를 간다 라고 이렇게 친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 비행기 값이 300달러라고 하잖아요. 네, 이 왕복이 300달러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300달러 중에 이 비행기 티켓이 차지하는 금액은 한 120달러더라고요. 120달러에서 한 140달러 정도가 되고, 그리고 거의 절반 이상이 텍스더라고요. 텍스랑 뭐 피랑 해가지고 그게 한 300달러 중에 한 160달러 정도가 이렇게 또 차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50% 이상, 55% 정도는 비행기 값이 아니라 항공 이용료라든지 뭐 텍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딱 포함을 하니까 그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이 자유이용권, 이 300달러짜리 자유이용권을 산다고 하더라도 무료로 전부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티켓 값만 무료고, 뭐 텍스 같은 것들, 피 같은 것들은 또 따로 내야 된다고 하니까, 뭐 어쨌든 만약에 여행을 많이 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정말 싼 거는 싼 것입니다. 여기 LA 근처에서 뉴욕 가는데 300달러라고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한 반 정도만 내고 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거의 반 가격이기는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뭐 어마무시하게 많이 여행을 가지 않는 거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그닥 그렇게 돈이 많이 세이브 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해놓고 막 허블나게 다녀봐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가, 텍스랑 피 같은 거를 보니까 야, 이거 만만치 않겠다. 만약에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그냥 여행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자야 되지, 먹어야 되지, 싸야 되지, 씻어야 되지, 뭐 그런 것들이 또 다 돈이기 때문에, 야, 이거 비행기로 B까지 뭐 텍스랑 B까지 따로 내고 간다고 하면은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겠구나 라고 하면서 바로 접게 됐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KTLA 뉴스에서 사람들이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나 봐요. 여기 보면은 most popular 뉴스에 탑 1에 들어가 있습니다. 탑 1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검색을 하고 있네요. 원래 가격은 1000달러라고 합니다. 원래 1000달러인데, 그런데 이게 줄어들게 되면서 300달러로 이렇게 지금 팔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진짜 나는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나는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비행기 한번 사서 돌아다니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는 지금 막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막 이거 무조건 해야지 라고 했다가, 이게 비행기 값은 총 금액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보고, 그러면 안 되겠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다가 할까 말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뉴스가 굉장히 지금 사람들의 눈길을 지금 받고 있고요. 그러면서 계속해가지고 이 뉴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롤링 힐즈라고 해가지고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팔로스 볼디스에 있는 그 집 근처에 있는 좀 부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부잣집에서, 부잣집 동네죠. 이 부잣집 동네에서 계속 랜드슬라이드, 이 산사태가 일어나는 바람에 집들이 계속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직도 집안이 계속 이렇게 또 흘러내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12채 정도가 이 레드택에 붙여가지고 10채 정도 이상이 손상을 입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몇몇 집들은 완전히 뭐 거의 다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직도 지금 좀 위험한 상태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더 많은 집들이 레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야, 이 롤링힐즈라고 하는 데는 진짜 집들이 무지막지하게 비싼 곳이거든요. 수백만 달러를 그렇게 호가를 하는 그런 집들인데, 진짜 언덕 위에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여기 이 미국에서는 언덕 위에 집이 있는다고 하면은, 힐 쪽에 집이 있는다고 하면은 또 굉장히 비싸거든요. 힐 쪽에 있는 집이다 보니까 굉장히 비싼데, 그런데 그만큼 또 위험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도 되지가 않나. 지금 뭐 이렇게 집안이 흘러내리고 있다 보니까 비싸지만은 좀 위험하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리 경치가 좋다고 하더라도 뭐 그 경치만 보고 사는 게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화면 아닙니까? 예, 요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고 뭐 텔레비 많이 보고 핸드폰 많이 보고 그런데 예, 뭐 그 높은 집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 경치 뭐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경치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한들 예, 몇 번 보면은 또 질릴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풍경 아닙니까? 똑같은 풍경. 예, 그런 거는 그냥 뭐 차 타고 올라가서 뭐 산책하거나 뭐 하이킹 할 때 보는 게 가장 좋지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정신승리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얼바인 있지 않습니까? 얼바인에서 어느 한 여성이 페덱스 이 패키지 있지 않습니까? 이 페덱스 패키지를 이렇게 수령을 했다고 합니다. 수령을 했는데 그런데 그 수령을 했었을 때 그 아이디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디가 가짜였다고 합니다. 가짜이게 되면서 그런데 이 패키지가 굉장히 비싼 물건이 담겨 있었다고 하네요. 쫄류리 그러니까 보석 같은 게 이렇게 또 담겨져 있었던 그런 소포를 어느 한 여성이 가짜 아이디를 내면서 이렇게 훔쳤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이 CCTV를 보니까 어느 한 동양 여자더라고요. 야, 이 동양 여자 얼굴이 막 다 나오고 막 이 패키지 받기 전에 막 셀피 찍고 막 그러거든요. 이거 지금 정신이 나간 여자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얼굴 지금 다 팔렸거든요. 동양 여자인데 좀 한국 사람 같기도 하고 뭐 엄청나게 뭐 뚜렷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뭐 어쨌든 조만간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정신이 있는 여잔지 없는 여잔지 모르겠습니다. CCTV가 그렇게 많은 그곳에서 가짜 아이디를 가지고 어떠한 소포를 수령을 하러 갔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얼바인 경찰은 이 여자를 계속 찾고 있다고 합니다. 뭐 잡히게 된다고 하면은 철컹철컹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다른 뉴스들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이 나토 서밋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기 AP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나토 서밋에서 G7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G7에서 우크라이나한테 장기적으로 이렇게 세큐리티를 제공을 해주겠다, 이 안보를 제공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다, 이 플레지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 G7에서는 지속적으로 뭐 군사적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제적이라든지 계속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를 G7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우크라이나는 뭐 앞으로 탄탄대로를 달리지 않을까. 그에 반해 가지고 러시아는 앞으로 계속 쪼그라들어 가지고 이제 폭삭 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진짜 전 세계적인 수많은 기업들이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가지고 이 우크라이나가 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을까.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돈을 굉장히 많이 벌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 이 G7이 도와준다고 하면은 돈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수많은 또 기업들이 들어가겠죠. 그 기업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 돈을 또 많이 벌게 되면서 그 안에서 이 경제가 또 굉장히 많이 활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우크라이나는 한국처럼 뭐 한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한국은 진짜 특별한 거죠. 이 한국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진짜 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똑똑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좀 많이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국이 이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인기도 있고 제품들 같은 것들도 많이 팔고 있고 그리고 또 잘생기고 뭐 그런 사람들도 무지하게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이제 공부를 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공부를 해가지고 성형을 하든지 뭐 화장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똑똑하니까 또 다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국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우크라이나도 굉장히 빠르게 많이 발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에 반해 가지고 러시아는 계속 전 세계로부터 이제 왕따를 당하면서 이제 망하는 길로 이렇게 또 탄탄대로를 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또 양자 회담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양자 회담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 집속탄 같은 거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또 해줘가지고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가 잘 쓰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러시아 크렘린궁에서는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G7에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가지고 뭐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군사적인 지원이라든지 이 세큐리티에 대해 가지고 이 안보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 예, 뭐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고 이렇게 크렘린궁에서 이 러시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상응하는 그런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뻥카를 날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과연 그럴까요? 러시아 너네가 막 계속해서 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러시아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유럽에다가 위협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너네 계속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너네는 좀 위험에 빠질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뭐 원자폭탄 같은 거 있다 그런 소리죠. 이것도 원자폭탄 같은 그런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무력으로 계속 위협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거를 한다고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이거 바보 같은 놈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아시다시피 세계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을 겪은 뒤로는 야 이거는 전쟁을 해봤자 진짜 엄청난 파괴적인 것밖에 되지가 않는다. 우리는 앞으로 평화를 지향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평화가 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평화로운 시기 때 지네들이 계속해가지고 전세계 1위도 못 되고 뭐 중국은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고 자신들은 이제 전세계를 무대로 해가지고 이 경쟁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뒤처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뭐 생 난리를 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전쟁을 치른다고 하더라도 뭐 완전히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유럽이 앞으로 위험에 빠지는 게 아니라 러시아 너네가 앞으로 쭉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든단다 러시아야. 그러면서 또 아주 기분 좋은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러시아 커맨더가 조깅을 하다가 저격이 돼가지고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러시아 커맨더 이 굉장히 또 높은 사람이거든요. 이 러시아 지휘관이 조깅을 했다고 합니다. 조깅을 하는데 그런데 뭐 여러분들도 이 조깅을 하실 때 이 앱을 키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조깅을 하거나 이렇게 뛰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탈 때는 항상 기록을 하거든요. 스트라바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앱이 있습니다. 그거를 키고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탄다고 하면은 제가 얼마만큼 뛰었는지 몇 시간 동안 뛰었는지 그리고 시계를 통해 가지고 내 맥박이 언제 올라가고 언제 내려갔는지 평균 맥박이 얼마인지 그리고 지도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이 뛴 거리 그리고 자전거를 탄 거리가 다 나오거든요. 그거를 키고 이 러시아 커맨더가 조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스트라바 앱을 키고 조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 GPS로 남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것이 해킹이 돼가지고 누군가 이렇게 저격을 해가지고 사살을 한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아 정말 이 누가 이렇게 또 저격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러시아의 세력을 줄여야지만 이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아주 잘 열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크라이나가 했는지 러시아 자유군단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러시아를 계속 이렇게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너무나 좋죠. 전쟁이 더 빨리 끝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CNN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very unethical, shameful 뭐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이네켄, 뭐 유니레버 그리고 뭐 오레오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들을 본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 전쟁이 시작이 됐었을 때,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막 시작을 했었을 때, 우리 이런 다국적 기업은 이 러시아에서 빠져나오겠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러시아 내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이 전쟁이 시작이 된 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기업들이 러시아에서부터 이렇게 또 빠져나왔거든요. 맥도날드도 빠져나오고 뭐 코카콜라도 뭐 빠져나오고 뭐 다 빠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하이네켄이라든지 유니레버라든지 뭐 오레오를 만드는 그 과자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보면은 그 밖에도 뭐 몇몇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다국적 기업들이 아직도 러시아에서 남아가지고 사업을 계속하면서 지금 이 러시아 전쟁에 계속 돈을 대주고 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돈을 대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러시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이 러시아 전쟁을 서포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쉐임풀, 부끄러워해야 된다, 언에티커, 이거는 도덕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하네요. 예일대 연구팀이 이렇게 또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아직도 러시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을 본다고 하면은 서방 기업들도 있다고 하고요. 당연히 중국 기업들도 많다고 하고, 그리고 일본 기업들도 아직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것은 분명히 간접적으로 이 러시아 전쟁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좀 이 러시아 내에서 모두 다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너네들 혼자서 모든 거 한번 만들어 봐라. 분명히 다 못 만들 텐데, 뭐 기술력도 많이 딸려서 못 만들 텐데, 계속 그렇게 간다고 하면은 러시아는 분명히 전 세계로부터 망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빨리 이런 대기업들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계속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무슨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대기업들한테, 이 러시아에서 계속해가지고 이 기업들을 운영을 하는 그런 기업들한테 이 불매운동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제발 좀 빨리 그런 운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중국 측에서 이 해커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이 클라우드 있지 않습니까? 그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미국 정부 기관을 해킹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중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미국을 해킹을 해가지고 막 뒤집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막 계속 뭐 정부 캐려고 하는 것 같고, 이런 뉴스가 또 올라오자마자 이제 또 중국 측에서는 또 이렇게 맞받아쳤다고 합니다. 너네들 뭐 우리 보고 해커라고 하는데 해커들은 바로 너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네들은 안 보냐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뭐 분명히 미국에서도 전 세계를 다 관찰하지 않습니까? 아마 미국에서도 이 중국을 많이 해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미국이 이기는 쪽으로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뭐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하고 미국이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 북동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구름이 몰려 있어가지고 이곳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비가 지금 내리고 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벌몬트 지역에서 비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런 홍수 같은 것들이 또 많이 일어나가지고 100명 이상이나 이렇게 구조 작업을 해야 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어저께랑 뭐 엊그저께 이렇게 비 내린 것을 본다고 하면은 1년치 내릴 비가 이렇게 단 하루 이틀 만에 내렸다고 하네요. 기상이후죠. 기상이후.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뭐 난리라고 합니다. 100명 이상이나 큰일 날 뻔했다가 구조가 되고, 그리고 홍수도 뭐 여기저기 나가지고 비상사태를 선언을 하고 그랬고, 그에 반해가지고 또 여기 미국 남부를 본다고 하면은 뭐 텍사스 같은 지역 뭐 이런 곳을 본다고 하면은 뭐 여기 캘리포니아도 그렇지만 요즘 들어가지고 또 어마무시하게 지금 더워지고 있거든요. 이 폭염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미국이 좀 굉장히 이상한 기상 이후를 맞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뉴 노멀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정말 기후변화가 굉장히 극심한 것 같습니다. 북쪽에서는 물 날리고 남쪽에서는 폭염이고 너무나 심각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좀 심각하게, 더 심각하게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이고요. 그리고 이런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들이 더 맞서서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여기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OECD에서 분석을 하고 이렇게 보고서를 내놨는데, AI 있지 않습니까? AI가 계속해가지고 발전함에 따라가지고 수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질 것이다. 대체가 될 것이다. 아니면은 일자리들이 이렇게 또 축소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자리가 대체가 되는 게 27%나 될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가장 AI로 대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직업들을 본다고 하면은 금융업, 의료업, 법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AI로 굉장히 많이 대체가 될 거라고 하네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고, 그리고 일자리가 완전히 대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AI로 어느 정도 일자리가 침범을 한다고 하면은 임금이 또 줄어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임금이 줄어들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좀 충격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어느 정도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럴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이 OECD 국가들 중에서 동유럽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동유럽 국가들이 좀 더 취약하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대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 사람들의 임금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재빨리 기업들은 당연히 대체를 하겠죠. 훨씬 더 싸고 일도 잘하고 뭐 잔소리도 안 하고 노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AI로 더 빠르게 대체가 되지 않을까. 이 기업들을 본다고 하면 항상 우선 비용을 줄이는 게 목적이거든요. 우선 이윤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윤을 최대한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용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AI로 더 빨리 대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들도 좀 보호를 해줘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어쨌든 이 AI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가 대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빨리 다른 것들도 많이 눈여겨서 봐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예전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집을 소유를 하지 않겠다. 나는 집 무소유자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뉴스가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뭐 기술자들이랑 뭐 테슬라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테슬라 기업을 이용을 해가지고 텍사스에다가 뭐 텍사스 그 기가 팩토리 근처인가 보죠. 이 텍사스에다가 자신의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집을 지으려고 이렇게 또 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 테슬라 기업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뭐 글라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집을 짓기 위한 아마도 유리집을 지으려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글라스를 회사 돈으로 막 사고 그랬나 봐요. 뭐 기술 같은 것들도 이용하고 뭐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기술자들, 어마무시한 테크 기업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뭐 웬만한 인재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자신의 저택을 짓기 위해 가지고 이런 기술자들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재료 같은 거 사는 것들도 테슬라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 테슬라 내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내부 조사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횡령이죠. 회사 돈을 지금 횡령을 한 그런 상황이 이렇게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전 세계 최고 부자이지 않습니까? 최고 부자인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뭐 세계 최고 부자면은 진짜 자기가 원하는 짓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 보고 집을 안 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지가 나와가지고 나는 집을 무소유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놓고 이렇게 또 뒤로 콩깍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조금 짜증내 하지 않나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또 뭐 일론 머스크는 또 변명 같은 것도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아시다시피 테슬라에서는 전기 자동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휴머노이드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솔라 루프 있지 않습니까? 태양열도 지금 계속 이제 개발도 하고 지금 뭐 판매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 되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유리집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뭐 솔라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뭐 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또 변명을 해버린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는 또 굉장히 또 그런 잔머리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렇게 다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USA 투데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 어제 라스베가스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허스티지 인질극이 벌어졌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라스베가스를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 카지노가 많은 그런 도시 아닙니까? 카지노도 많고 뭐 유흥업소도 많고 뭐 재밌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큰 호텔 중에 하나인 시저스 팔러스가 있거든요. 이 시저스 팔러스 호텔에서 이 인질극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어느 한 남성이 한 여성을 이렇게 붙잡아다가 호텔 21층에 있는 어느 한 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인질극이 시작이 됐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라스베가스에 있는 이 호텔들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다 막 유리로, 막 통유리로 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21층에 있었던 이 허스티지, 이 인지를 갖고 있었던 이 범인이 자신의 이 시저스 팔러스 이 룸에 있다가 이 창문을 깨버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봤는데 시저스 팔러스 이 호텔 21층 위에 창문이 깨져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 범인 있지 않습니까? 이 범인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거기 있던 호텔 안에 있던 물건들을 다 이렇게 끄집어내 던졌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5시간 동안이나 대치 상황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물건들을 이 호텔 밖으로 다 집어 던지다 보니까 그 밑에 또 리조트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수영장도 있고. 네, 그런데 그 밑에 있던 이 투숙객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도망가는 등 뭐 혼비백산이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5시간 뒤에 뭐 수화팀도 오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범인을 이렇게 또 체포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허스티지는 정말 다행히도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역시 라스베가스는 좀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범죄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그런 도시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 라스베가스에서 최악의 범죄를 뽑는다고 하면은 예전에 그 만달리베이 그 호텔에서 일어났었던 이 총기 난사 사건, 그게 가장 끔찍했었죠. 만달리베이 호텔 옆에 이 콘서트장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가 만달리베이에서 어느 한 놈이 좀 높은 곳에다가 방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창문을 깨고 막 총으로 막 난사를 해가지고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뉴스를 또 이렇게 또 접하게 되면서 또 호텔 창문이 깨졌다고 하니까 또 괜시리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라스베가스, 재밌기는 재밌는데 좀 적당히만 재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런 흉악 범죄 같은 것들은 제발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미국의 이 어린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이 학교에 다니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본다고 하면은 학습 같은 거 있죠. 학습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 학습 능력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수개월이 더 필요하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에서는 매년 학생들 뭐 스테이 테스트 같은 거를 보거든요. 학생들이 지능 수준이 얼마만큼인지 보는데, 그런데 아직도 좀 많이 뒤처져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부 같은 거를 해가지고 좀 많이 따라잡아야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는 좋기는 좋았죠. 애들도 학교도 가지도 않고, 뭐 맨날 뭐 집에서 놀고, 그리고 뭐 학교 공부를 한다고 뭐 컴퓨터 앉아가지고 뭐 줌 같은 거 해가지고 하기는 하지만, 솔직히 말해가지고 직접 학교에 가서 배우는 거랑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어쨌든 지금에 얼마 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상태로 좀 더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한다고 하면은 이 학습 능력도 금방금방 다 따라잡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 아주 잘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이렇게 잘 오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미국의 CPI 지수, 이 인플레이션 지수가 나왔는데 대박입니다.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수가 단 3%가 나왔다. 지난 6월달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의 CPI 지수가 아마 5월달에 4%가 나왔을 거예요. 그것도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왔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3%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상치는 한 3.1%였다고 하네요. 그거보다 더 줄어들은 3%가 나왔다라고 하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잘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이 CPI 지수가 2021년도 3월달 이후로, 그러니까 한 2년 3개월 만에 지금 최저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단 3%밖에 되지 않는다. 야, 대박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다음 이 CPI 지수로 본다고 하면 2%대로 이제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야,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아버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지난 6월달 이 인플레이션 인덱스를 본다고 하면은 단 0.2%만 이렇게 또 올라오게 되면서 굉장히 적었다. 이 전망치보다 굉장히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이 인플레이션 지수는 단 3%다.
라고 하면서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이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어 CPI도 0.2%만 오르게 되면서 이 4.8%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식료품 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식료품 물가가 오르긴 올랐지만 굉장히 소프트하게 올랐다고 합니다. 굉장히 소프트하게 오르고, 그리고 뭐 자동차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자동차 가격이 미쳤었죠. 미치도록 올라가고 있었던 이 자동차 가격들이 드디어 정상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에어라인 페어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끝나자마자 엄청나게 여행을 가가지고 이 비행기 값이 미친도록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 올랐던 비행기 가격도 지금 다시 다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차값이나 이 비행기 가격도 이렇게 또 내려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낮추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도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연준에서는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이 금리를 상승을 할 것 같다, 올릴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요번 달에도 이 FOMC를 진행을 하거든요. 이 연준에서 이 FOMC를 진행을 하면서 아마도 요번 달에는 금리를 올릴 것 같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이더라도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보이기 때문에 우선 인플레이션을 완벽히 잡기 전까지는 금리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직도 미국은 고용시장이 무지하게 뜨겁거든요. 고용시장이 굉장히 뜨겁고, 그리고 이 미국의 경제는 아직도 굉장히 튼튼하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가 튼튼하면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이 연준에서 이 경제를 끌어당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튼튼하다. 이 미국은 소프트 랜딩을 벌써 잘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근원 물가도 계속 잘 잡히고 있고, 그리고 뭐 전반적인 인플레이션도 잘 잡히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일상생활로 빠르게 잡혀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내년부터는 이 미국의 경제가 다 잘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도 있고 스페이스 X도 있고 트위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번에 오늘입니다. 오늘 이 일론 머스크가 또 새로운 기업을 또 런칭을 했다라고 하는데 바로 xAI라는 새로운 이 AI 기업을 이렇게 또 만들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xAI라는 기업을 만든 목표는 바로 Understand the True Nature of the Universe 라고 합니다. 아주 그냥 거창한 그런 목표를 이렇게 가지고 런칭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더 자세한 얘기는 이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오는 금요일에 더 자세하게 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마도 또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이 xAI에 대해 가지고 오는 금요일에 더 자세하게 말하지 않을까 트위터에서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진짜 미래지향적인 그런 이 기업들만 만들어가지고 추진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진짜 이 수많은 기업들을 성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xAI 기업도 잘 성공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AI가 요즘 들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발전에 발맞춰가지고 이 일론 머스크도 AI 기업을 빠르게 발전을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에 또 쓸 수가 있거든요. 우주 산업에도 자동차 기업에도 트위터에서도 이렇게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xAI 기업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여러 회사들에 접목을 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이 테슬라에서 이 옵티머스라고 해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휴머노이드 로봇 브레인 담당을 또 xAI 기업에서 만들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에 있는 중고차 가격이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자동차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공급 부족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새 차들도 잘 많이 나오고 있지 않고, 그래가지고 새 차들 가격도 올랐지만 이 중고차 가격들도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이 중고차 가격이 계속 내려가면서 최근 들어서는 한 10% 정도가 급락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테슬라 자동차들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자동차들의 이 중고차 가격이 진짜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 테슬라에서 이 차량 가격을 엄청나게 후려쳐내고 있기 때문이죠. 차량 가격도 내리고 있고 거기에다가 정부에서 보조금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 차량의 가격들이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중고차 가격들이 말이죠. 지금 뭐 잘 되고 있고요. 이 빠른 속도로 이렇게 또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도 이제 빠른 속도로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일상생활로 이제 돌아가게 되면서 경제도 더 빠르게 잘 돌지 않을까. 인플레이션이 잘 잡혀야지만 경제가 다시 잘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 연준에서 금리도 이제 그만 올리고 앞으로 좀 내리고 뭐 그럴 텐데, 인플레이션만 우선 먼저 잡는다고 하면은 앞으로 미국의 경제는 잘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CNBC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이 미 법원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을, 블리자드 있지 않습니까? 이 블리자드 기업 이 액티비전을 인수를 하는 것을 이렇게 또 허용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 뒤로부터 이 액티비전의 주가는 10% 정도 이렇게 또 폭등을 하는 등 그랬는데, 오늘 또 이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FTC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액티비전을 인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제동을 걸 것으로 다시 이렇게 또 항소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빠르면 오늘 중으로 이렇게 또 항소를 한다고 하는데,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을 인수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법원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을 인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모노폴리인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여기 FTC에서는 이거 너무나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또 무슨 결과가 나오는지 또 뉴스 올라오면은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오픈 AI, 이 챗 GPT를 만든 그 창시자 있지 않습니까? 이 샘 알트먼이 소형 원자로에 이렇게 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빌 게이츠도 이 소형 원자로가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소형 원자로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소형 원자로는 기존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보다 굉장히 작게 만들어 가지고 모듈화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작게 만들어 가지고 위험성이 훨씬 더 적다고 합니다. 방사능 유출 같은 그런 위험도 굉장히 적고 다루기도 훨씬 쉬워가지고 이 소형 원자로가 앞으로 전기 발전하는 데는 미래이다 라고 하면서 뭐 빌 게이츠도 투자를 하고, 그리고 뭐 샘 엘트먼도 이렇게 또 투자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챗 GPT 창시자인 샘 엘트먼이 투자를 한 그 소형 원자로 그 기업이 스펙 상장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또 IPO를 또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또 더 큰 돈을 이렇게 또 벌고 있다라고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투자 잘하네요. 역시 똑똑한 사람들이 미래를 잘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계로 본다고 하면은 오늘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수가 예상치보다 더 적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고 있다 라는 그런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도 연준에서는 금리를 올리기는 올리지만 좀 더 적게 올릴 것 같다. 좀 이 무서움, 이 피어가 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마자 오늘 유가는 지금 슬금슬금 오르고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비트코인 ETF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ETF가 아마도 승인이 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코인베이스가 한 10% 정도가 이제 이렇게 또 폭등을 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뭐 망할 것 같더니만 아직도 잘 살아있네요. 어쨌든 이 비트코인에다가 투자를 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돈이 지금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손쉽게 망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정말 안타까운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있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 이 꼬르도바라고 하는 지방 도시라고 해야 되나? 꼬르도바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어느 한 이제 15살짜리 아이 소녀가 산책을 하려고 자기 집 동네를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이 커다란 개, 강아지가 아니지, 커다란 개 2마리가 달려오더니만 이 여자아이를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뭐 머리 물어뜯고 막 목덜미 물어뜯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아이가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르헨티나에서는 아르헨티나 품종 개가 있거든요. 도고 아르헨티노라고 해가지고 개싸움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쓰이는 맹견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맹견이 어느 한 집에서 키우고 있다가 이 2마리가
집을 이렇게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네, 집에서 이렇게 도망 나오게 되면서 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 15살짜리 소녀가 변을 당한 거죠. 네, 갑자기 달려 들어가 가지고 막 물어뜯고 난리를 치웠는데, 네, 그러다가 이 주인이 바로 달려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달려 나와 가지고 이제 네, 말렸다고 하는데, 강아지가 어떻게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 맹견들이. 네, 결국에는 막 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강아지를 떼어냈다고 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이 아이는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이 큰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강아지들 아니, 자신의 이런 맹견들, 이런 큰 개들은 꼭 목줄을 잘 채워가지고 간수를 잘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간수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살인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살인을 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자신이 잘 간수를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사망을 한 건 아닙니까? 요거는 정말 개 주인이 모든 죄를 잘 받아야 합니다. 모든 죄를 다 재판에서 받아가지고 평생 강아지 같은 거 키우지 못하게 하고 깜빵에 가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항상 보면은 죽은 사람이 가장 불쌍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CNN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수단 있지 않습니까? 수단은 계속해가지고 이 군사 정권끼리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전이 일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250만 명 정도가 피난을 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다른 뉴스에서는 뭐 300만 명 정도가 이 수단에서 빠져나왔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피비린내가 나는 이런 내전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서 가장 불쌍한 건 시민들이죠. 시민들은 여기서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자신의 나라 이 수단에서 빠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이런 독재 욕구, 이런 욕심들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피를 지금 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진짜 수백만 명이 지금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가지고 독재자가 계속 나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독재는 진짜 사라져야 할 그런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푸틴도 그렇고, 이 김정일도 그렇고, 그리고 엘살바도르 메켈란가 마칼렌가 걔도 그렇고, 왜 계속 이렇게 독재를 하려고 하는지 아주 썩어 빠진 놈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알자지라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전 세계에서 여행을 가기 가장 위험한 나라는 바로 이 사우스 아프리카다, 이 남아공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이죠. 오늘 이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알자지라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어느 한 괴한이 집안에 또 들어가가지고 총기를 난사하는 바람에 6명이나 또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또 6명이나 이렇게 또 사망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 경찰은 이 맨헌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용의자가 지금 도망갔대요. 그래서 이 용의자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역시나 전 세계에서 가장 여행하기 위험한 곳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명성을 바로 그 다음날 알려주네요. 그리고 2위는 미국이지 않습니까? 뭐 미국도 비슷하죠. 미국도 총기 난사 같은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미국도 전 세계에서 가장 여행하기 위험한 나라 2위로 뽑혔다고 하는데, 총기 판매가 허용이 되는 그런 나라들을 본다고 하면은 좀 많이 위험한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이 말이죠. 그리고 이 전 세계를 본다고 하면은 이 총기를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은 별로 안 된다고 합니다. 한 32개 나라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 32개 나라 중에 이 미국도 포함이 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이렇게 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역시나 총기가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이런 총기 관련 사건 사고들, 그리고 이 총기 관련 사망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이 총기를 아무나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총기를 사는 데 있어가지고 이 장벽을 더 높여버린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총기를 많이 안 사겠죠. 총기가 많이 안 풀린다고 하면은 그만큼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좀 미국도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이 NRA 정말 개아 짜증나고요. 계속해가지고 이런 뭐 로비 같은 거 해가지고 총기 사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나 쉽게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총기를 그냥 아무렇게나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텍사스 같은 곳을 이렇게 또 더 많이 늘린다고 하면은 이 총기 관련 사망 사고들은 계속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널 봐.
Missing someone